자,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 게스트는요. 요즘 방송계 섭외 1순위라고 하는 분입니다. TV 틀면 계속 나온다는 분인데요. 미술 작품에 담긴 마음을 읽어주는 아주 재밌는 분이죠. 이창용 도슨트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좀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취향이요? 네, 정프로님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오늘 한번 취향 얘기도 한번 네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숫자로 인생 혹은 뭐 관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좀 알아보고 있는데 1863, 1863이라는 네. 숫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863은 제가 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인데 네. 1863을 기점으로 그림이 크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연도예요. 네, 연도입니다. 1863년. 그 해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죠?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작품입니다. 풀밭 위에 점심. 네. 이렇게 피크닉 가서 이렇게 점심 네, 까먹는 맞습니다. 그 그림인 네, 거죠? 네. 네. 그 파리 서쪽에 있는 공원에서 부르주아들과 그 네. 고급 매춘부들이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 네. 당시 처음에 작품이 공개가 되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어요. 왜요? 이 작품은 당시 부르주아들이 감추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작품인데 중요한 점은 1863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이라고 하는 게 법칙이 있었거든요. 네.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일종의 그림 그리는 법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주제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방식으로 형식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의 점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이제 자기만의 관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1863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그림을 고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구분을 짓고 네. 그것을 기점으로 그린 감상법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상법이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파리 가시면 가장 많이 가시는 미술관이 루브르 네. 그리고 오르세잖아요. 두 미술관은 감상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취향도 달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루브르는 옛날 고전주의 작품만 전시되어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는 1848년 이전의 그림만 전시하겠다라고 규정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루브르에는 네. 그리고 1848년 이후에 그려진 건 오르세로 보낸다. 읽어야 되는 그림들이에요.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면서 그림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림을 감상하기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음... 작품을 해석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작품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상할 수도 네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르세는 읽는 그림이 아니라 보는 그림이거든요. 오르세는 주인공이 인상파 화가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인상파는 말 그대로 인상을 그린 화가들이에요. 작가가 어떤 풍경이나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자신이 받은 인상을 그림으로 담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려 들지 말고 공감하시면 됩니다. 느끼시면 되시는 거예요. 화가와 교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상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 숫자 250도 그림과 관련돼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한 1년에 300건 정도 이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1년에 300건이요? 매일 가시는 거네 그러면. 하루에 뭐 2번, 3번도 다니고 하죠. 네. 네. 그런데 1년에 한 300건 정도 강의를 간다라고 치면 그중에 250번이 고흐 강의예요. 메뉴판에서 제일 네. 잘 팔리는. 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흐를 좋아하나요? 너무 또?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뭐 고흐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저도 당연히 고흐 좋아하는데 워낙 유명하고 제일 친근한 작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들 고흐 강의 해달라고. 물론 이제 전 하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긴 합니다만 네. 왜 이렇게 우리는 반고흐를 좋아하는 걸까요? 약간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고흐가 133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화가인데 네. 37살까지 살면서 그림 한번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그 누구보다도 힘겹게 살아가다가 그랬죠. 권총 자살로 생을 네네네. 마감한 비운의 화가잖아요.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나서 딱 11년 뒤에 최고의 반열에 올라버린 화가이기도 하고. 좀 잔인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네.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흐를 많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반고흐의 작품들 가운데는 혹시 우리 이창용 도슨트께서는 어떤 그림 또 제일 선호하세요? 마녀를 그렸던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고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고흐는 말년에
자신의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입원당하고 한 1년여간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렸던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네네. 밤하늘에 별빛들이 막 소용돌이를 치고 좌측편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그 감정이 막 네, 터져나오고 네, 있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우에게 편지가 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동생 태호가 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어. 그런데 태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편지를 통해서 형 아이가 태어났어. 건강한 사내 아이야.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형처럼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지어주고자 해. 빈센트. 네. 조카와 고흐의 이름이 같아요. 둘 다 빈센트 그래요? 반 고흐, 미들네임까지 똑같습니다. 빈센트 밀리엄 반 고흐. 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고흐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동생 태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고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조카에게 나 따위의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네. 편지는 써요. 그런데 속으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의 아들인데 네네.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을 텐데 이때까지는 고우가 그림을 한 점도 팔아본 적이 없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9년 동안 고우가 대략적으로 채색화를 한 900점 정도 그렸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1년에 100점씩 그린 거죠. 근데 한 점도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못 판 겁니다. 죽기 전에 딱 한 점 팔았는데 그 작품 팔리기 전에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점도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조카한테 피해만 주는 삼촌이잖아요. 내가 조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그때 네.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몬드 꽃의 꽃말이 네. 건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던 작품인 거죠. 네네네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와 그 별이 빛나는 밤이 그려졌던 시기가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조카를 생각하던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따뜻하고 그 사랑하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 조카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이 그림은 어디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까?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인가요? 네. 네. 그 사실 그 조카분이 고흐 작품을 굉장히 많이 상속을 받아서 평생 소장해 오시다가 네. 죽기 직전에 다 기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네, 수천억 넘죠? 수천억이요. 고흐 그림은 사실 경매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10위권 안에 예. 고흐 작품 한 점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유가 좀 황당한데요. 예. 경매장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 대부분의 박물관에 그냥 있어서. 네, 대부분의 작품이 국가 소유예요. 아. 작품이 잘 안 나와요. 아. 고흐 그림이 전 세계 모든 경매장, 프라이빗 경매장 뭐 다 포함해서 가장 최근에 경매에 나온 게 33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1990년 5월 뉴욕에서 네. 가세 박사의 초상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고요. 아. 가세 박사의 초상은 그때 당시 뉴욕에서 1,000억에 팔렸습니다. 33년 전에. 네, 33년 전에 1,000억. 그리고 또한 33년 전 기준으로는 역사상 제일 비싼 그림이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고흐 작품은 경매장에 나오면 1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 1등이다. 근데 현재 경매가 기준으로 1등이 5천억이거든요. 그 그림 중에 제일 뭐 유명한 뭐 한 넘버 10 안에 드는 애들은 충분히 그 가격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오면 5천억 찍죠. 무조건 그래? 1위 찍죠. 이거 무조건 1위 찍습니다. 나오기만 한다면. 아 이 그림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아. 나오면은 이 작품은 무조건 1위 찍는 거죠. 이 그림과 관련돼서 뭐 잊을 수 없는 저 관람객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작품을 한참 이제 설명을 하던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었고 네.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고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 오늘이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암이시래요. 아, 진행이 좀 많이 네. 되셨고.
그럼 뭐 이제 치료를 받을까 음. 아니면은 그냥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하여 보낼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네네네. 여행을 오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여행을 너무 풍요롭게 채워줘서 고맙다고. 이 작품 보고 나서 아 나도 조금 이 작품의 기운을 받아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한국 돌아가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 조금 놀랐어요. 나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나와 함께 보낸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날 이후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네, 단 정말 유일한 하루일 수 있는 네. 거니까. 이 그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 네, 저는 주변 분들한테 그림 하나씩 꼭 이렇게 구입해 보시고 네, 네, 걸어 보시고 단 1초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 그림이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꼭 진품을 사실 필요도 없고 네. 모작을 사셔도 되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 그림의 기운만 느끼시면 되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그 장소를 가장 좋아하는 작품과 함께 하신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그림을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공간 안에 네, 배치해 두는 것. 네. 이건 진짜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네요. 오늘 어떠셨는지 좀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네. 미술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1초라도 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도 스스로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창용 도슨님과 함께 라이프 인 넘버스 해봤고요. 저도 한번 미술관에 가서 우리 이창용 도슨님을 만날 날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